뭐 제대로 된 수사가 답이겠죠. 제대로 된 수사해야 되고 검찰의 그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해야 되고 이제 포렌식이 끝나서 올렸는데 1년 빈 것은 다시 철저히 찾아내야 되고 네. 그걸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차원과 특수본부 정도를 꾸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요 내용이 지금 여지껏 미진했고 또 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네. 하려고 할지 아니면 김건희 무혐의 치듯이 또 중앙지검이 총대를 메고 무혐의를 칠지 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철저히 수사해 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가 우리 서윤교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예, 이 창원지검이 이렇게 중간수사도 발표 어쨌든 하고 예, 이걸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네, 서윤교 의원 정말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고 막 그러던데. 네. 아니 사실은 예. 아무리 봐도 노영희 변호사가 잘한 거죠. 서로 이렇게 예, 칭찬해 아니 주시고.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 강혜경 씨 변호인을 해줄 때, 네. 정말 치고 나가는 그 모습. 강혜경 씨도 너무 대단하시죠.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강인할 수 있을까? 근데 똑똑해요. 네. 저희가 녹취도 많이 봤는데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 녹취를 다 정리해갖고 둘이 그리고 국정감사 저희 법사위에 처음 나왔잖아요. 네, 네. 나와서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휘둘러 댔겠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깨갱하게끔 만들어대더라고요. 네.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도 그쪽 당 의원들이 난리 쳤는데 강민국 하니까 그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도 우리한테 오지 않았었냐고. 강민국 의원이 난리 쳤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거기서 당신도 왔던 거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하는데 그 두 여인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훈훈하네요. 예. 노영희 이번에도 변호사. 사실은 그 창원까지 의원님. 내려가 가지고 예. 그 1년이 비었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특검 해달라. 네. 그리고 특검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까지 또 다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했지만 노영희 변호사가 또 어쨌든 끌어내게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네. 또 이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명태균 게이트 이걸 좀 보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 네. 했듯이 결국 이 방아쇠 개헌 방아쇠에 담긴 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이 보고서 이거였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맞춰보니까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나게 된 그 상황 결국 명태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김건희 때문이죠. 명태균 네. 게이트로 드러나게 명태균 된 게이트는 김건희 게이트다. 음.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게이트고 명태균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 네. 명태균에게 들어있는 그 많은 내용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과연 어제 나온 24년 2월 16일에서 19일까지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네. 48분짜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김삼민 공천을 요청했다. 48분 동안 그것만 했겠어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요 내용만 있겠어요? 창원 산단 이야기는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대우조선 파업 관련해서 대우조선을 매각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권성동은 왜 아크로비스타에서 가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 되었을까요? 김건희를 흔들어대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고 명태균 입을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명태균은 김건희의 선생님 아니었어요? 윤석열의 선생님 아니었어요? 내 선생님, 내 충성, 선생님 화 푸세요 등등 이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윤석열의 전반이 다 나올 겁니다. 음. 이 내용 전반이 다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명태균을 감옥에서 억눌러 버리려고 비상계엄을 했다. 그래서 명태균의 내용이 트리거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면 그 직전에 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뻔했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명태균이 썩 들어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10월 31일 윤석열의 육성이 탁 나오고 딱 들어가 있었고 이거를 듣고 한동훈이 통과시키려고 그때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죠.
그때 한동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동훈 가족이 예. 홈페이지에 음. 게시판에 댓글 썼다. 윤석열, 김건희. 그래서 한동훈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네, 있을 그랬었죠. 때예요. 예. 그래서 코너에 몰려 있으면서 음. 이거 특검에 찬성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복귀를 해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특검을 찬성해 예. 나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10월 30일에 윤석열의 육성은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그 명태균이 계속 나 구속시키면 하야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 이 핸드폰 민주당이나 저기 언론에 줄 그래요. 거야라고 그런 얘기도 12월 했고. 2일 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전부 다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이 비상계엄과 내라는 어차피 윤석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음 대선을 향해서 이거는 커버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명태균 관련한 것을 국민의힘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려면 계엄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계엄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3일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 날짜가 딱 그거 맞춰지네요. 12월 며칠이지? 예. 9일인가 7일에 그 김건희 특검 통과될 날이었을 거예요. 날짜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12월 그때 예, 그 무렵에 그 무렵에 12월 3일에 좀 지날 무렵에 네.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날이었어요. 그거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특검이 통과가 되면 이제 큰일 났다. 그쵸. 48분 통화도 그렇지만은 그동안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 개입이 네. 이 농단 국정농단이 있을지 네. 이게 드러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오늘이다. 네. 이런 진짜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내란에. 그래서 원래는 여인영 예. 뭐 이진우 뭐 다 이렇게 좀 불러서 김용현 뭐 김용현 곽종근. 불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지시 음. 전화로 끌어내라고 하기 전에 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끌어내야 돼 이런 얘기 다 미리 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화로 끌어내 이런 거 보면 그때 못했나? 그러니까 더 이야기했어야 되고 더 지시를 치밀하게 내렸어야지 되는데 그럴 겨를 없이 제가 보기엔 내보낸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막 말리고 막 그래도 나는 네. 간다 그러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뭔가 쫓기는 그게 그렇죠. 있었다. 예. 그렇네. 그게 바로 핸드폰을 줘버리면 어떡해? 그 방송국에 줄 텐데 그게 MBC나 JTBC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오마이에 줄 수도 있죠. 오마이에 예.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거죠. 곳곳에 이렇게 예. 줄 수 있었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곳을 먼저 잡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윤석열이 예. 전시 또는 준사변 네. 정도 돼야 이게 계엄이 가능하잖아요. 비상기업. 그래서 북에서 이렇게 총기를 우리한테 겨누고 네. 이렇게 약간 국지전이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서 그런 정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텐데 머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준비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은 급해진 거죠. 급박한 상황. 예, 그래서 하게 된 거다. 아, 예. 그래요. 지 안위를 위해서, 자기 마누라 안위를 위해서, 예. 그리고 터질 자기의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일 나쁜 대통령인 거죠. 결국 이 부인 지키려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지키려고 예. 이렇게 계엄을 김건희 한 셈이 방탄으로. 됐어요. 김건희 방탄으로. 김건희 방탄을 여러 번 한 거죠. 어. 김건희 방탄을 수도 없이 했고 그리고 검찰이 한번 김건희 주가 조작 방탄해줬고 그렇죠. 그동안 특검도 자기가 그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해서 방탄해줬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친한계가 특검에 돌아서면 방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으로 비상계엄을 네. 한 거죠. 근데 김건희 방탄만이 아니라 자기 방탄까지 같이 한 거죠. 이게 윤석열 정권을 쭉 돌이켜 보면은 김건희 방탄 정권이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들, 그 가족의 의혹들을 막아오는 그 세월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결국 그 정점에 이 내란 사태, 계엄 선포가 있었다. 이게 하나하나 이게 명태균 씨 얘기를 딱 넣고 보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다 아구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 내란 사태를 좀 다시 또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으로 다시 또 새로운 대응을 갈 수 있는 그 방향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돼요. 예, 국민들께 많이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예산을 깎았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음. 깎은 건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 등입니다. 그런 영수증을 내오지 않아서 그 권력기관들의 특활비에다가 특활비. 하나 더가 있는데 그게 마음치료 뭐 이런 건데 김건희 표 예산이에요. 네, 네. 수백억이나 되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그 마음 치료라고 하는 네. 그거 깎은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가지고 올 때부터 서민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온 거죠. 다 깎아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 고교 무상교육 제가 만든 법이거든요. 음. 문재인 정부 때 고교 무상교육 만들어가지고 우선 그 중앙 정부에서 5년 동안 돈을 일정 부분 대줘라. 네. 그렇게 해서 또 5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해서 하자 이렇게 한 법입니다. 근데 고교 무상교육법 그 법안의 예산을 다 깎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교 무상교육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예산을 다 깎아 놓고 우리 보고 깎았다고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 해외 순방비 좀 깎았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검을 많이 하고 탄핵을 많이 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검사들이 이렇게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치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다음에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서 대검을 통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고 잘했다 하고 네. 자기네를 보호하게 하니까 국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을 탄핵해서 징계를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탄핵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럼 원래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네.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을 많이 발의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지. 음흠. 그때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했다면, 김건희 명품백 특검 했다면 네. 이렇게 비상계엄까지는 오지 않고 호미로 막을 일, 호미로 막았을 겁니다.